세계적인 석학 니얼 포커슨 하버드대 교수가 인구 소멸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직접 하고 나섰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2100년 이전에 전 세계 인구 40%가 아프리카 출생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화 문제로 정부 재정의 공공지출 압박으로 인해서 정부가 적자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인구가 줄면 생산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은 대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방의 부동산은 이미 인구 소멸 문제로 쇠퇴하기 시작했죠. 제가 인구 문제와 부동산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내용을 간과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큰 코 다친다 이겁니다. 지금도 지방의 부동산이 안 팔린다, 아니 사줄 사람이 없다 라고들 아우성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50대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요? 4년 후입니다. 이거 정말 난리 난 거죠. 지금요 60년대생 860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하고 있죠. 가장 많은 인구의 은퇴, 그러니까 지금 63년생, 64년생, 65, 66년생들이 은퇴를 했고요. 67년, 68년, 69년생, 그리고 70년, 71년, 72년, 73년생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은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은퇴를 걱정하고 있죠. 연령대로 본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가 1위고요 2위가 40대, 3위가 60대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요 50세, 51세, 52세, 53세, 이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다. 나이당 90만 명이 넘죠. 그리고 70년, 71년, 72년, 73년생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도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 50세가 91만 8천 명이죠. 그런데 지금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24만 9천 명입니다. 66만 9천 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50년의 차이를 비교하지 말고 20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제 인구 평균 나이를 40세라고 본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경제 주축이 될 나이가 지금 20세죠. 자, 그럼 20세를 한번 볼까요? 40세가 84만 1000명, 20세가 53만 6천명, 그러니까 차이가 30만 5천명이 차이가 나는데, 자, 아파트가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막 짓고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30만이 줄어드는 20년 뒤에는 그때 가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30년을 비교해 볼까요?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안정기에 들어간다는 50세가 91만 8천 명이죠. 그리고 한창 열일을 할 나이가 30세라고 본다면 30세가 70만 7천 명입니다. 인구 차이가 21만 1000명의 차이가 나죠. 어떻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 그것도 일자리와는 먼 곳에 짓는 아파트, 과연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 몫에 맡겨두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가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하고 인근 초등학교로 통폐합됐습니다. 서울시 내에 초중고 중에 4번째 폐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안에서만 금천구의 홍일초등학교가 2015년에 폐교됐고요. 강서구의 염강초등학교가 2020년에 폐교됐죠. 그리고 공진중학교도 2020년에 폐교됐습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가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처음으로 통폐합됩니다. 서울이 이러할진데 지방은 어떨까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폐교하는 곳 정말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학령 인구가 이렇게나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란 게 뭐냐면 초중고 대학교에 다닐 연령인 만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를 말하는데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2023년 서울 학령 인구가요 113만 8,4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2027년이죠. 처음으로 100만 명을 밑도는 99만 4,602명이 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2040년에는 66만 2,271명으로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파트 가격 과연 계속 오르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통계 하나 보여드릴까요? 서울의 집값이 정말 미친 가격이다 할 만큼 비싸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서울을 하는 인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가장 많이 이사간 곳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일산이라고 하는 그 고양시 일산 쪽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은 부부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탈서울을 하는 거죠. 사실 서울 강남은요, 지금 실버타운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행 속도도 많이 느리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층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대치동 쪽으로 가면 학원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좀 생동감이 돌고, 나머지 지역은요, 저녁이 되면 거의 산보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게 강남입니다. 그나마 젊은 세대가 강남에서 보이면 이건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해서 작은 오피스텔에 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밑에서 계속 얹혀 살거나입니다. 자, 아파트. 우리의 주거용 부동산은요, 이런 지역이 가격이 오르고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양가만 비쌌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하락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이 뭐냐 이거죠.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죠. 학군, 일자리. 경기도에도 학군이 좋거나 일자리가 가까운 곳은 그나마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괜히 분양가만 비싸게 주고 사는 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과 거의 완전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서울 대탈출, 이런 행렬은요, 계속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별다른 학원가나 학군이 형성되지 않은 곳과 또 반대로 교육 수요가 늘어난 경기도 내 신도시, 택지지구의 집값, 이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보고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도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등 살짝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서울 입성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요, 보통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이거나 아니면 교육으로 인해서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옮기는,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방에서 지방 부자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요, 지방보다 앞으로 서울의 집값이 그나마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오른다,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지방보다는 서울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사실 서울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군이 그저 그렇거나 또는 도시 발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일자리와 먼 곳의 서울은 서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참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행여나 오해 없이 순수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요, 다선 의원이 나온 지역은 발전이 좀 더딥니다. 변화가 거의 없어요. 다선 의원이 나오면 지역구에 좋은 영향을 행사할 것 같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자, 뭐냐? 고이면 썩는답니다. 우리의 생각도 고이면 썩습니다. 오늘 인구 문제와 아파트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인구의 절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이상, 또 그 이후 분들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집값, 이래도 미친 듯이 또 뛸까요? 국지적으로 오르고 국지적으로 반토막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니얼 퍼거슨 교수가 출산율 증가는 파시즘으로 국민들을 억압했던 1920년대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부도 실패한 정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젊은 여성이 스스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은 아직 못 봤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여성분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스스로 출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이걸 뭔가 방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비단 대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대출을 풀어주고 금리를 내려준다고 하면 어쩌면 그게 더 위험해지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오늘은 값이 있을 수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값이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용호TV를 몰라서 못 보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구독하고 보신 분들은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부동산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하시면서 열심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부자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